예, 반갑습니다. 예.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저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춘입니다. 아주 이름도 쉬워요. 동서남북의 동자에다가요, 추나 추동의 춘자예요. 앞글자만 땄네요. 예. 다만 개론은요, 절대로 앞글자 따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올해 시험도 단 한 문제도 앞글자 따서 나온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론은 제 이름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고 항상 이해 중심의 학문이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부 방법. 이 공부 방법을 좀 아시려면 공인중개사 시험 연역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예. 내년 매트앱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싸, 음악도 틀어주고. 자, 공인중개사 내년 여러분 26회 시험 보나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 몇 번 봤어요? 25번. 이러면 우리가 한마디 해요. 처음이시군요. 이렇게. 예. 지금까지 시험은 26번 봤습니다. 일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 1회 시험 때는 응시생 수가 15만 7,923명이었어요. 최종 응시생 수가. 그 중에서 합격생 수가 6만 277명이었어요. 합격률로 따지면 38.2%.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은 언제 봐야 돼요? 1회 때 봐야죠.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근데 자, 2회 시험부터 9회 시험까지는 상대평가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험이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죠. 이때는 상대평가였어요. 인원수 정해놓고 그 수만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뭐 2년에 한 번 시험 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시험을 딱 보기 시작한 게 10회 시험입니다. 이 10회 시험이 1999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년마다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이때부터.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딱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한글로만 물어보더니 갑자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올해 25회 시험 때는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다 1이 하나 더 붙었어요. 무려 11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자, 뭐 하셔야 돼요? 빨리 가방 싸야지. 이 11문제나 나오는데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예. 무려 계산 문제가 11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자 싫어하는 분들은요, 학개론이 무진장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동안 25회 시험까지 쳐오는 동안에 기출문제 있죠? 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뭐해서 응용해서 그대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을 열심히 해서 저하고 어때요? 마지막까지 막 계산해보고 이러신 분들은 어때요? 이 문제가 오히려 아주 쉽게 접근하는 문제들도 많았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기출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모든 문제의 원형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계산 문제라 그래서 여기에서 탄젠트, 코사인 이런 거, 루트 이런 거 없어요. 올해 시험 그 수학이 어때요? 아주 쉬워서 뭐 거의 100점 가까이, 만점 가까이 맞아야 뭐 1등급이다 막 그러더군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능, 수학 문제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한 문제라도 풀만한 게 있는가? 못 풀어요. 예, 아무리 쉽다 그래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중에서 여기까지만 주로 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 이미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영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독자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1회 시험 때는 2000년도였어요. 이때. 새천년이 밝았네요. 네. 새천년이 밝으면요. 항상 뭘 해야 돼요? 이벤트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새천년 기념 이벤트 이렇게. 올해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신 분 중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 전화하겠어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전화하시는 분은 두 종류의 분이 있어요. 한 분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붙었어요. 라는 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런 전화는. 어쩌다가 안 통해요. 그런데 어떤 전화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한 문제가 부족합니다. 선생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존재 이유가 복수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AS도 다 해야 돼. 강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 정답까지 다 찾아주고 막 그래야 돼요. 예. 뭐 때문에? 복수 정답 요것 좀 찾아달라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예. 학개론에서 복수 정답 좀 찾아주세요. 그래 학교 간다고. 저는 매년마다 가다반을 냅니다. 제가. 시험 보자마자 수험생들이 본 시험지 가져와서 제가 가다반을 만들어요. 뭐 때문에 만들겠어요? 학원에서 달라 그러면 뭐 하려고? 여러분이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고 나서 나오는 수험생들에게 뭐 해주려고? 요 가다반 나눠주려고 올해 예상 답안은 이겁니다 이러면서 나눠주려고 가다반을 학원에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가다반을 만듭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서 제가 매년 만드는데 5년 동안 지금 가다반 쭉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다반하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매년 똑같았어요. 그런데 매년마다요. 이상하게요. 한 문제씩이요. 다른 강사나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가다반하고 제 답안하고 틀려요. 매년 한 문제씩. 이상하죠? 그것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어요. 한 문제씩 매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가다반을 진주하고 대전하고 뭐 제가 나가는 학원에 쭉 보내줬어요. 두 군데서 똑같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낸 답안하고 다른 데서 나온 답안하고 요 한 문제가 답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른 모든 출판사나 강사들은 다 다른 답이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 답이 맞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전화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 문제는 틀림없이 제가 낸 답안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끝 이렇게. 그랬더니 대전은 제가 5년 동안 강의한 곳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내면서 단 한 번도 틀렸다는 걸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제가 낸 답안을 그대로 가답안 해가지고 시험장에 배포했고 여기 진주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를 못 믿으셨나 봐. 그래서 다른 모든 출판사에서 나온 답안을 그냥 답으로 냈어요. 누가 맞았어요? 제가 맞았어요. 좀 출제 의도를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맞았어요. 그래서 뭐 하면 관계가 지속되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요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쌓여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요. 나중에는요. 올해 제가 새벽 3시까지 진주 수강생들한테 잡혀가지고 예비 합격생 모임에 갔더니 안 보내줘가지고 3시까지 잡혀 있었어요. 선생님 말대로 다 나왔네요.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진주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엇을 묻고 왜 묻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험생들은. 단순하게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거, 그 순간에는 편한 것 같죠? 시험장 가면 단 한 문제도 안 나와, 이런 것들. 철저하게 무엇을 배우고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에 들어가면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시험장에 가보면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막. 나 답이라고 이러면서. 신나요, 시험장에서. 그냥 찍고 오면 돼. 자, 그래서 이때 이벤트 기념으로 뭐 했느냐 하면 복수 정답 11문제를 줬어요. 11문제. 4문제는 모두 정답, 7문제는 복수 정답 이렇게 해서. 새천년 이벤트 기념이니까. 자, 12회 시험이 있었는데 12회 시험은 이거는 저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이때 중개사 자격증 땄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났어? 한 13년 지났나? 자,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13회 시험이 오는데요. 이때 12회 시험까지는 어디서 시험을 주관했느냐면 그 당시 건설교통부입니다. 지금은 국토양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서 시험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어디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 13회 시험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거 시험을 주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는요. 중개사 시험을 그동안 한 번도 주관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초짜예요. 초짜는 뭐예요? 사고를 쳐요. 사고를. 이때 무슨 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13회 시험 때. 크게 2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시험지가 부족했어요. 학원에 가봤더니 수험생 몇 명이 시험 보고 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와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있잖아요. 저 앞에까지 시험지 나눠주다가 제자리 와가지고요. 시험지가 떨어졌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시험지가 없다고. 그래서 남들 시험 볼 때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막 복사해가지고 시험지 막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복사해놓으니까 이게 복사기가 안 좋아가지고 까만색 줄도 가 있고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요.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시험 망쳤어 이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었어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왜 시험지를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매년마다 이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0명이 접수하면 그 중에서 한 70명 정도만 응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는 결시하더래. 그래서 자기들은 넉넉하게 한다고 89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당시는 부동산 붐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90명 응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10부가 부족해져 버린 거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1인당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받았어요. 300만 원은 누가 받았을 것 같아요? 1차 떨어지고 2차 붙은 분이 300만 원 받았어요. 왜? 시험 1차 때문에 지금 그랬으니까. 당신은 2차 붙은 거 보니까 합격할 능력이 되는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어때요? 300만 원. 그럼 좀 적게 받은 사람은요.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이러면서 좀 적게 보상해 주고 이랬어요. 뭐 요거 받고 싶으시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세요.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고 쳤어요. 시험지가 유출되었어요.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치죠. 시험지가 유출됐어요.
한부 이게 빼돌려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하고 이렇게 뭐 누가 공모해가지고 빼돌려서 한 1억 5천인가 받고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넘기고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결론은 주모한 사람만 이렇게 몇 명 잡혔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사고 쳤죠? 예. 그런데 더 큰 대형 사고를 또 쳤어요. 언제? 15회 시험 때. 15회 시험 때 응시생 수가 16만 7,797명. 여기랑 큰 차이 안 나죠? 그 중에서 합격생 수가 1,258명. 퍼센트로 따지니까 0.75%. 뭐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해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붙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떨어진 거예요. 뭔 일 생겼어요? 뭔 일 생기기는 강의실 전체가 울음바다였어요. 가봤더니 이런 시험 처음 봤다 이러면서 전체가 울음바다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뭐 했어요? 나머지 99명은요. 와, 이 사람 신났어요. 나만 붙었다. 다 떨어졌지 누구? 와, 신났어요. 와, 뭐 쳐볼 만한 시험이구만 막 이러면서 신났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과천 정부청사 앞에 가가지고 다 데모하면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러면서 다 데모하고 막 그래가지고 초유의 사태로 15회 추가 시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번이 아니라 26번이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공인 자격증 시험 중에서요. 데모해서요. 추가 시험 본 역사가 없어요. 오직 중개사만이 그것을 이뤄내요. 놀라운 일이죠. 한 10만 명 모여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대전 뭐 다 버스 동원해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막 데모했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때 보고 이때는 합격률이 거의 35% 정도 나왔어요. 웬만하면 뭐 해주세요? 붙어주세요. 이렇게. 뭔 일 생겼어요? 많이 붙었어요. 떨어진 사람 중에서.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는 무슨 활동이에요? 대인 활동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중개업 잘 하시려면요. 공동중개 이런 거 하려면요. 당연히 중개업자들하고 이웃에 있는 중개업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여기 나 잘난 사람 뭔 일 생겼어요? 합격생 모임 그러면요. 지 혼자 나오고요. 15회 추가 그래서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 혼자 해라. 넌 15회잖아. 왕따 됐어요. 중개사에서 진정한 수석은 누구예요? 60점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수석이에요. 100점 받은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100점 받아서 뭐 하게? 60점 받으신 분은 명함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수석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게 진정한 수석이요. 합격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왜? 수석이라고 해서 공시도 안 해줘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중개업을 잘 하시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경매나 이런 거 통해서 한탕 하자 이런 쪽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어때요? 성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지금은 돈이 아니라 합격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쟤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잘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중개업 잘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중개업 잘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중개업자래요? 이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거 간단해요. 밥 사면 돼요. 이렇게. 밥을 사래요. 왜? 상대편에게 내가 밥을 한 번 사면 상대편이 그냥 고맙다 그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낼 건데 라고 말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밥 사면요. 그때부터는 물건을 가져다 준대요. 밥을 안 사더라도 자기에게 좋은 물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런 물건 나왔는데 혹시 살 사람 있냐? 이렇게.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될 때 자기는요. 이거 잘만 되는데. 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웃에 있는 분과 더불어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뭐 내가 쟤 이기고 뭐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개사 공부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여기 15회 추가 시험부터는요. 야, 너가 산업인력관리공단 못 믿겠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부터는 LH공사로 넘겨서 시험을 주관하게 합니다. 토지공사 그 당시에. 그럼 이 토지공사 이게는요. 갑자기 어때요? 중개사 시험을 따놔가지고 이제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잘리고 난리 났죠. 또. 그러니까 뭐니 해도 밥줄이 최고야. 자기 밖으로 잘리면 안 돼. 그럼 여기서는요.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요? 난이도 조절. 요번 올해 수능도 벌써 어때요? 난이도 조절도 뭐 조절에 실패했다는 둥 이런 말이 막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뭐 정치권에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또 뭐라 했었고. 그러면요. 괜히 그 담당자들만 또 주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8회 시험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시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조용해졌죠? 조용해지니까 19회 시험부터는 다시 어디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됩니다. 또 이제. 원래 자격증 시험 너가 하는 거니까 도로 가져가 해서 주관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담당자들 다 잘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경을 써요? 지금은 예비 시험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학원에 나갔는데 작년 합격생들이 있어요. 그 합격생 몇 명이 뽑혀가서 미리 사전 테스트 형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1인당 한 20만 원 받았다든가. 봐서 이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요. 문제 난이도를 좀 더 쉽게 조절하고 너무 점수가 잘 나오면요. 조금 까다롭게 조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보러 간 사람들에게 당부했어요. 웬만하면 다 틀려라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 시험까지 봐요. 그래서 최종 제가 22회, 23회, 24회 쭉 분석을 해본 결과 게 아직 25회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최종 응시생 대비 합격률을 따지면 20%에서 25%가 나옵니다. 최종 응시생 대비 합격률을 따지면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 퍼센트는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합격률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는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하신 분들,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는 퍼센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지금 나와요? 1년이란 말과 꾸준히라는 말과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1년 정도는 생활의 중심을 중개사 시험에 두셔야 돼요. 특히 야간반분들은 힘들겠죠. 그래도 여기가 제2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나오셔야 됩니다. 생활의 중심을 중개사 시험에 둬야 돼요. 이거 결코 만만한 퍼센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을 중개사 시험에 두셔야 된다. 그렇지만 공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바이오 리듬이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요, 막 괜히 기분이 좋았다고 어떤 날은요, 괜히 짜증나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지금 어때요? 한번 해보자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있어도 어때요? 귀에도 안 들어와. 왜? 빨리 진도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뭔 일 생겨요? 리듬이 똑 떨어져 가지고요, 이거 할까 말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갑자기 직장에서 바쁜 일은 왜 그리 많이 생기며, 집에 있는 애는 갑자기 왜 아프며, 집안일은 갑자기 왜 그리 생기는지. 그러면 리듬이 톡 떨어져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생겨요. 그때 하지 말자 이렇게 갔다고요. 뭔 일 생겨요? 하지 말자 이래 가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거 뭐 없다 그래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딱 한 번 일이 생겨요. 언제? 하지 말자 그랬는데 몇 달 지나서 이때쯤 되니까요, 나랑 같이 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친구야, 기뻐해줘? 나 요번에 시험 붙었다 이렇게. 그럼 뭔 일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친구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호응할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는요, 괜히 열받기 시작해요. 이거 괜히 그만둬가지고 이거 제 모의고사 볼 때 나보다 못 봤던 애인데 막 이러면서 괜히 열받아가지고요, 이때부터 다시 시작. 강사 받고 학원 받고 책 받고 시작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이때 해서 계속 하면 좋은데 이것도 리듬이라서요, 또 내려간다니까. 그럼 이때 또 할까 말까 이러다가요,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공부가 취미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생활 낚시 가듯이 어때요? 매년마다 등록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등록하러 오시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 기간 동안 목표 세웠으면 생활의 중심을 딱 중개사 시험에 놓고 나 내년 11월 돼서 딱 자격증 하나 내 손에 들 거야. 여러분 올해 1년 사셨잖아요. 뭐 남았어요? 올해 1년 살아서 뭐 남았습니까? 중개사학원 등록하셨다. 저도 그런데요, 1년 지나고 나면요, 밥은 먹고 살았어. 근데 솔직히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냥 크게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다행히 애들은 컸다. 그거 외에는 크게 내 손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개사 자격증 하나 남았다. 그러면 그거 1년 잘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나는 아니겠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려갈 때 뭐 해야 되는 거요?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내려갈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야, 학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기 시작해요.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학개론 강사 중에는 이동춘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별인간들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어때요? 와, 이거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강사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때요? 와, 요리로 쏙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밤늦게 나와서 막 강의 안 들어도 집에서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때요? 보면서 TV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서 그다란 TV에다가 어때요? 보면서 편하게 강의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편리하면은 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편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잠깐 오전에 할 거 저녁에 미루자, 저녁에 할 거 내일 하자, 이러다 보면 공부가 이만큼 양이 쌓여요. 쌓이면요, 이거 인터넷 한 몇 시간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눈도 아프고요,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쌓이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리듬이 깨져 버려요. 끝까지 못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걸 상식이라 그래요. 수험생이면 이왕 공부한 거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죠. 근데 인터넷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바로 빠졌다. 그때 이용하는 게 좋은 거지. 얘를 주로 삼아버리는 순간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요. 가방 싸서 나갈 사람 많아요.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그런데 학원에 오면요. 여기 목표를 향해서 강사들이 당연히 힘을 주는 말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친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다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지. 또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리듬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 공부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 어디에서? 여러분은 합격률이 제일 높은 쪽을 선택했어요. 지금. 올해 합격생 모임 때도 나가보니까 끝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생 모임에 나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강사를 믿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믿으라고요? 시스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학원이 아니고 다른 학원에 등록하셨으면 다른 학원 강사가 강의 듣는 분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그래도 합격률을 가장 높이는 쪽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믿고 끝까지 가시는 게 합격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부동산 학계론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예. 1차 과목에 민법도 있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도 있습니다. 2차 과목에 보면요. 뭐 세법, 공법, 공시법 이러면서 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 써놨어요. 유일하게 법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과목이 딱 요 한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과목하고 이 과목은요.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이 법 과목은요. 법 조문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이 한정돼요. 그런데 이 과목은요. 유일하게 법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법조문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양하게 표현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는 건물하고는 달라서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토지는. 그럼 이걸 표현할 때 학자들이 어때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비소모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영속하는 거니까 영속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갑이라는 학자가 비소모성이라고 썼고 을이라는 학자가 영속성이라고 썼어요. 만약 법에 영속성이라고 써야 한다고 딱 정해놨으면요. 요것만 써야 돼. 그런데 법 조문이 없으니까 뭔 일이 생겨요? 학자들이 요거 그대로 갑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을 따라하면 을이 따라하면요. 표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계속 만들어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거는 영속하는 거니까 불변성이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불변성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어떤 학자는 소모되지 않고 효용이 지속하니까 내구성이라고 써야지 막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거 뭐 소모되지 않는 건 안 없어지고 파괴되지 않는 거니까 불개성이라고 써야지. 이것만 있어. 아니 계속 있어. 그러니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이 무진장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학을 공부할 때 표현을 쫓아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뭔 일이 생겨요? 학계론 양이 이따만큼 늘어나서 너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고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 우리 시험에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그 과목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그 과목에 대해서 체계가 잡힌다는 것은요. 무엇을 배우는지, 이거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는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거 왜 배우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강의해 주느냐 하면 책에 있는 표현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준다고 제가. 그런데 제 강의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쉽다가 아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앞글자 따고 뒷글자 따서 외우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배우면서 다 주입식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해요. 사람들이. 쉽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왜 배우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좀 파고 들어갑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답 될 것만 콕콕 찍어줘요. 그래요. 그런데 그건 시험장 가서 써먹지를 못해요. 진짜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저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우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었기 시작하면서 11월부터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한 5개월 이상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면 이때 수험생 중에 일부가 와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민법 그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은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법률 행위가 어떻고 법률 효과가 어떻고 법률 사실이 어떻고 법률 요건이 어떻고 막 이런 말 하면 정신 사납고 하나도 몰랐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점점 표현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뭔 말인지 좀 알겠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점수도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점점 올라가는 맛이 있어 가지고 3월 4월 되니까 민법은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학계로는 11월 달에 올해 시험 본 기출문제 가져다가 답 같은 거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40점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더 하면 60점 되겠구나 이렇게 라는 희망을 안고 공부를 해서 3월 달에 모의고사 봤더니 35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생님 왜 이래요 이렇게. 이러면서 저보고 어때요? 책임지세요 그래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부동산학계로는 무슨 과목이라고요? 지금 체계의 학문입니다. 체계의 학문이라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기억은 단기 기억에 있고요.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있나요? 그건 어디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핸드폰 전화번호는 다 기억하고 있죠? 본인 핸드폰 전화번호 기억 못 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지금 알려드리면요. 내일쯤 되면 그럴 거예요. 010에 뭐라 그랬는데 뒤에 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저 앞에 있는 숫자 몇 명 응시했고 요거 싹 지웠어요. 1회 때 몇 명 응시했다 그랬어요? 몇 명 합격했다 그랬어요? 6만 277명이 합격했다 그랬어요. 그런 거 외우지 말라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합격률이 높았다 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거지. 그 표현을 외우지 말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지. 몇 명이 합격했다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제발.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막 표현을 해놨잖아요. 왜 해놨겠어요? 그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 대해서 체계가 안 써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긴다고요?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학습한 내용은 단기 기억에 들어갔어요. 요 기억은요, 뭔 일 생겨요? 강의 실문을 나가는 순간 날아가기 시작해서 거의 며칠만 지나면요 90% 이상을 다 까먹어 버려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왜? 그동안 계속 형성된 거니까. 그러면 답 1번, 2번, 3번 이렇게 찾는데 1번에 답 1번이라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2번은 찍었는데 우연히 맞았고 3번은 또 당연히 틀렸고 이렇게.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틀려버렸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3개월 후에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 내면요. 그때 냈던 틀린 답 1번 또 찍어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80% 이상이 똑같은 답 찍는데요. 왜? 틀렸다는 것 자체도 단기 기억이에요. 그러면 3달 지나면요.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요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으라고 시켰으니까 1번 찍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틀린 답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학계로는 이상하게요. 점수가 이렇게 3, 4, 5개를 해도 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 기가 얇아져요. 기가 얇아져서 뭔 일이 생겨요? 야, 누가 좋은 학계론 요약집 자료가 있다더라 그러면요. 얼른 가서 또 하나 구입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잘 만들었어. 표지도 이쁘고 막 이렇게. 내용도 보니까 표로 막 만들어 놓고 얼른 구입합니다. 또 누가 인터넷 강의 들어봤는데 그 강사 대박이야 그러면요. 또 얼른 쫓아가서 어때요? 강의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요. 와 진짜네. 강의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뭔 일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요. 나중에 한 7, 8월 돼서 자습실 가보면요. 뭔 일 생길 것 같아요? 책이 이따만큼 쌓여있어요. 무슨 책만? 부동산 학계론 책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전국 수석감이라 그래 이 사람.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책 다 보냐고요. 이 책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러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계속 책만 쌓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3, 4월까지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처음 접근하시는 주부 3, 40대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제 5, 6월, 7, 8월 문제풀이를 거치기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학계론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 체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 표현이 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순간 올라갑니다. 벽을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떨어져요. 우리 민법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민법은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라는 둥 막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맞나요? 개뿔? 뭐 민법 이해 과목이요. 암기 과목이에요 민법은. 여러분이 민법 시험 보고 나서요. 내년 시험 보고 나서 한 3개월만 지나서 민법 시험 다시 보세요. 책 한 번도 안 보다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다니까요. 왜? 그때 외웠던 암기했던 내용이 까먹으면 다 까먹어요. 이거는. 그런데 학계로는 안 그래요. 얘는 3개월 있다가 시험 봐도요. 비슷한 점수 나와요. 책을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건 법조문이 있어서 암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3, 4월쯤 됐을 때 기가 얇아지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지금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체계를 못 잡아요. 이 강사한테 조금 듣고 저 강사한테 조금 듣고 이 책 조금 보고 저 책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요. 체계를 못 잡아요. 그러면 시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중개사만 13년 강의했고요. EBS 교재도 써봤고요.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책은요.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책을 단권화 시키세요. 책 사지 마시고 단권화 시키세요. 단권화 시키는데 기본서에다가 아까 모의고사 틀린 거 있었죠? 모의고사 1번에서 아까 1번 문제 틀렸어요. 1회 때 1번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요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그 책에 내용으로 돌아가서 관련된 여백에다가 써놓으세요.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 나왔는데 틀렸음 이렇게. 그리고 왜 틀렸는지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서 줄 하나 꺼놓으세요. 어떤 사람 보면 책 보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줄 잔뜩 쳐놔가지고 어때요? 책만 보면 또 전국 수석감이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잔뜩 쳐놔. 내가 틀린 거 그와 관련된 것만 쫙 써놓는 거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내년 3월, 4월에 또 반복하겠죠? 사람들은요. 바보 같아요. 반복하면 어때요? 똑같은 강의하니까 아는 거라 그래요. 전에 들었던 거네. 저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단기 기억으로 들어와서 내가 흡수하는 게 처음에는 30%였다가 두 번째 들으면 똑같은 강의라도 40% 이해하고요. 또 반복에 들으면 50%, 60%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내 것 다 되는 게 다른 거예요. 강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더라도 내 것 다 시키는 정도가 반복되면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되면요. 또 뭔 사람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키가 얇아져가지고요.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독서실 들어가는 사람들 막 생겨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강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요. 독서실 들어가서 공부 많이 하고요. 정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학자가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요. 이 과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몇 달 들은 것 가지고 정리가 될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강의 안 들어도 학교 갈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정리 안 됩니다. 며칠 지나면요. 독서실 옆에 둘러보세요. 중고등학생 애들하고 공부가 되겠는가. 그러다 보면 산책이나도 다 좀 나갔다 오고 건강 챙겨야 된다 이러면서 시간 길어지고요. 리듬 깨지고요. 공부 절대량을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학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언젠가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내 것 다 시키는 가장 빠른 시간에 시키는 방법이 아까 모의고사 이런 거 봐서 틀린 문제는 단권화해서 교재 여백에다 써놓으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요. 반복이 일어날 때 뭔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옆에 틀렸다고 써놨네? 그러면 강사가 반복해서 강의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첫날 봤는데요. 넥타이 색깔이 이랬고요. 옷은 이런 거 입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치가 안 돼서 되게 웃겼어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1년 지나서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어때요?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부할 때 책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분들은요. 주의를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다음 3회 때 모의고사 보니까 이쪽 영역에서 또 나왔어요? 그때는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요, 또 틀려요. 여러분, 그렇지 똑똑해요? 또 틀린다니까요? 비슷한 영역에서 또 비슷한 문제 내는데 또 틀려요. 그러면 요 문제 가지고 가서 보면요, 써놨잖아요. 1회 때 이와 관련돼서 나왔는데 틀렸다고. 그럼 밑에 또 써놔야죠. 3회 때 10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또 틀렸음. 나도 양심이 있음, 이렇게. 이렇게 써놓다 보면요. 나중에 7, 8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책이 아주 손에 익어요. 내 책이 돼요. 내 책. 지금은 새 책 그거 여러분 책 아니에요. 찢어지면 그냥 새 걸로 또 바꿔주면 돼. 그건 여러분 책이 아니에요. 내 책은요. 내 손때가 묻어있고 여기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나의 땀이 묻어있어야 그게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험 보기 전날 이 책 그냥 쭉 넘기면 돼. 남들은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넘기기만 해도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다 나의 땀이 묻어 있고 의미가 묻어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요. 시험장 들어가면 든든해요. 그것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졌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 그런 분은 진짜입니다. 안 떨어져요. 60점 이상 받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 떨어진다면 그거는 15회 시험같이 난이도 조절이 완벽하게 실패했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같이 공부합시다. 그 말만 지켜주시면 틀림없이 합격률의 100%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거의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합격률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1교시 강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저랑 공부하는데요. 처음 시작을 여기서 끊으셨으면요. 다른 데서 끊었으면 다른 데서 끊으신 분들은 제 강의 듣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 강의 끝까지 들으세요. 그게 좋아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10년 이상 부동산학개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을 다 합격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시는 분들,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시는 분은 그 강의에 충실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 강의에 충실하세요. 그래야 체계가 잡혀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온전한 답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끝까지 갑시다. 그 말 한마디 하느라고 1시간 썼어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